한국은행이 이달 다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10개월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금리 동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금리 인상에 대비한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죠. 한국리더스 재무설계 허진효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 그 네네. 인상을 하고 이후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했지만 동결을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네. 이 한국 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실물 경제에 직결되는 고용이라든가 소비, 이 대출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그리 좋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하고 또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제 불확실성이 크게 반영된 것 같고요. 네.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비가 올지 또 해가 뜰지 이제 분간이 안 되다 보니까 판단을 좀 미룬다는 이제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판단이 쉽지 않기 네. 때문이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에 대비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세 3년차 직장인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 보면 미국 금리가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금리는 낮은데 물가까지 치솟으면 사실상 돈 모으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금리가 낮아서 다양한 재테크를 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네요. 물가가 오를 때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 특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점장님? 네. 사실 요즘처럼 이제 그 금리가 오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네. 금리가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문의 주신 분처럼 이제 금리는 이제 동결을 했는데 물가는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4년 3개월 만에 지난 1월 달에 1%대에서 2%로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 이자를 더해주는 금융 상품이 있는데요. 네, 혹시 그 물가 연동 국채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채는 들어봤는데 물가 연동이라고 하니까 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죠, 생소한 용어일 건데요. 네. 우리가 예금 적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얘는 이제 좀 예금 적금 같은 안정성 있는 상품이라고 보고요.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 상승분만큼 수익을 더 챙겨주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 문의 주신 분처럼 이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직접 투자보다는 이제 그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가 연동 국채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간접으로 할 수 있는 간접 투자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물가 연동 국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자산의 대부분을 이 물가 연동 국채에 투자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다가 이제 물가에 연동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수익이 기대가 되고요. 작년 평균 수익률이 2에서 3%였던 거를 감안하고 네. 또 계속 물가가 오르는 걸 감안했을 때 꽤 괜찮은 이제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네. 물가하고 연동이 된다라는 뜻인데 물가 지수 중에서도 소비자 물가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을 때 투자를 하고 네. 물가가 오르면은 이득을 보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물가 연동제는 앞으로 물가가 오르는 기대에 이제 가격이 반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현재 물가가 좀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물가 연동 채권에 투자하실 때 낮을 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을 때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 이제 꽤 괜찮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3년 이상 투자하실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물가연동 채권 그러면 이제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계산하기 편하게 1억이라고 하고 이자율이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년 만기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라고 하는 상품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 예. 10년 동안 물가가 5% 정도 올랐다라고 예. 가정하면 원금이 1억이 아닌 1억 500만 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억에 2%니까 200만 원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올랐으니까 1억 500에 대한 이자를 주니까 210만 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10만 원 벌었네요. 네,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누적 수익 그 물가가 오르니까 네. 가령 10% 올랐다고 하면 어떨까요? 1억 1000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1억 1000에 2% 220만 원 지급을 하게 되는 그렇군요. 겁니다. 이제 뭐 참고로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제 4월 25일 조회를 해봤더니 1.7%였어요. 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가연동 국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발행한 국채다 보니까 네. 무엇보다 안전성을 네, 좀 맞습니다. 보장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9살 경찰 공무원입니다. 그동안 이 적금 이외에는 다른 금융상품을 접해본 적이 없는데요. 배워는 보고 싶지만 겁이 나기도 하고 저처럼 소심한 재테크 초보자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투자 상품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투자 성향이 소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격형 투자 성향 또 안정형 투자 성향 이렇게 얘기를 나눈 바가 있죠. 네. 맞아요. 이분은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재테크 초보자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은행 예금은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 예금하고 비슷한 안정성을 가진 또 다른 금융상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뱅크런 펀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돈이라고 하면 대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뱅크로는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기업에 이 대출을 해주고 이자와 가상금리를 더해서 이제 고객에게 돌려주는 이 대출 채권이에요.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은 손실을 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얘는 물가에 금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채권과 반대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아하. 가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좀 불안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상당한 중견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뉴스다 보니까 회사 이름을 거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예, 게다가 이제 선순위 채권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우선 변제권을 받기 때문에 이 돈을 떼일 일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뱅크런 펀드는 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채권형 펀드나 예금에 대체될 수 있는 이제 상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뱅크론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이 투자 펀드를 문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은행에 가셔도 요즘은 이제 뭐 많이들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원래 뱅크런 펀드는 증권사에 방문하시거나 증권사 앱으로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 뱅크론은 시중은행 플러스 이 은행 간 그 거래 금리를 리보 금리라고 합니다. 네. 이 리보 금리를 함께 해주는 이제 구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투자한 수익률도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앞으로 금리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는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또 미국 금리가 이제 완만하게 오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실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뭐 소심한 분들 한 번씩 네. 투자해볼 만한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최근 경제 뉴스를 살펴보면 달러화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은행 예적금만 알던 주부인지라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는 달러화 투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달러화 투자 어떻게 네. 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환테크란 말 좀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어요. 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이제 전략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오늘 보니까 이제 1,120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 은행들이 이 싸진 달러를 이용해서 이 달러 투자 상품들을 막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제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네. 이 강달러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추세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달러에 투자하시게 되면 이제 환차익도 보시고 이자 수익도 보실 수 있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네. 이제 상품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네네. 지금 달러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네. 관심 있는 분들께 네. 은행별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네. 소개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적인 상황 때문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안정적인 상품으로 이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 보면
이 환테크 상품 중에서 이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은 이 달러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요즘처럼 비교적 쌀 때 가서 예치를 해두시면 이 이자 플러스 환차익을 좀 챙기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어. 네. 게다가 환차익으로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아하. 예, 장점이 많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채권과는 달리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민분들께서 이제 접근해 보시기 좋은 상품입니다. 예. 다양한 투자 상품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리더스 재무설계 허진효 지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